1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끊김없이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샵 6번 영상에 젤을 제거하는 영상 후에 바로 이어서 작업하시면 돼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도구가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하고 준비물은 영상 끝부분에 설명드릴게요. 키친타올을 한 장씩 뜯어서 가위로 커팅해주세요. 속옷풀을 막 끝낸 상태이고요. 바닥에 키친타올을 깔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네일 클리퍼, 니퍼, 푸셔 모두 소독해주세요. 손도 소독해주세요. 그리고 네일 클리퍼의 끝날을 이용하여 조금씩 자르면서 최대한 일자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비스듬한 부분은 우드 파일로 갈아 일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우선 네일 클리퍼로 양손 모두 손톱 길이 조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자라나온 하얀색 손톱을 보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하얀색의 면적이 더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톱의 길이는 오른쪽이 더 큰 상태예요. 그 이유는 잘 사용하는 손이 더 발달되기 때문에 뼈마디도 굵고 손톱도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네일 클리퍼로 손톱 길이 조정을 해줄 때는 내가 주로 사용하는 발달된 손을 먼저 손톱 길이 조정해줘야 해요. 양손 모두 손톱 길이 조정이 끝났다면 우드 파일의 거친 부분을 이용하여 대칭에 맞게 일직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대칭에 맞게 일자로 파일링을 해줄 때에는 손톱과 우드 파일의 각도가 정확히 90도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파일링을 하다가 손이 움직이거나 우드 파일이 움직여서 각도가 변화될 때에는 손톱의 모양도 달라져서 대칭에 맞는 일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우드 파일을 잡는 부분인데요. 우드 파일과 파일링에 들어갈 손톱의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우드 파일이 휜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파일링을 하게 되면 손톱을 일자로 만들어줄 수가 없겠죠. 우드 파일과 파일링할 손톱의 거리는 너무 멀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드 파일의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좀 전에 말한 사항들을 주의하며 양손 모두 대칭에 맞게 일자를 만들어줬다면 손톱의 옆부분을 확인해주세요. 보시면 손톱의 옆라인이 약간 아래로 처져 있는데 이런 경우 손톱을 정면에서 봤을 때 손톱의 끝부분이 치마처럼 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를 파일링하여 좀 더 얄쌍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손톱의 옆라인과 우드 파일의 옆라인을 일치시켜 그 상태로 파일링 해주셔도 되고 파일을 좀 더 기울여서 약간 사선으로 갈아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양손 모두 파일링을 해주세요. 양손 모두 파일링이 끝났다면 뾰족해진 손톱의 모서리를 정리해주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내 생각보다 파일링이 너무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드 파일의 힘 조절이 익숙치 않으면 덜 거친 부분을 이용하여 파일링 하시는 것을 권유드릴게요. 모서리를 정리해줄 때는 쉐입을 잡는다기보다는 뾰족하지 않게끔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정리하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그런 후에는 우드 파일의 부드러운 부분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마무리 터치 해줄 거예요. 스퀘어 쉐입이 완성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양손 모두 스퀘어 쉐입을 만들어주세요. 쉐입 잡기가 끝났다면 더스트 브러쉬로 손에 묻은 먼지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큐티클 오일을 살에 발라 굳은 살을 제거해 주세요. 굳은 살 제거를 해준 후에는 우드 파일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마무리 터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양손 모두 굳은 살 제거를 끝냈다면 손에 남아있는 잔여 오일들을 물티슈를 이용하여 닦아내주시고 이제 큐티클 케어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큐티클 리무버와 큐티클 오일을 손에 발라줄게요. 푸셔의 둥근 부분을 이용하여 사이드부터 코너까지 꼼꼼하게 푸셔 작업해주세요.
리무버와 오일을 바른 손에 푸셔 작업해 주었다면 푸셔의 둥근 부분이 미처 밀어내지 못한 큐티클을 긁어주도록 할게요. 리무버와 오일을 바른 손에 푸셔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하여 긁어줬다면 엄지손가락에 물티슈를 감아 니퍼 작업에 들어갈 손가락만 리무버와 오일을 닦아내면서 살과 손톱의 경계 부분을 손톱의 날을 이용하여 푸셔 작업해주듯이 긁어주어 물티슈를 이용한 푸셔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큐티클 라인을 따라 니퍼의 날을 고정해가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날을 고정시킬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통증이 안 느껴지는 부위에 날을 다시 고정해가면서 제거해주세요. 한 손가락에 니퍼 작업이 끝났다면 엄지손가락에 물티슈를 감아 살과 손톱의 경계를 물티슈를 이용한 최종 푸셔 작업해주시고 그 다음 니퍼 작업에 들어갈 손가락에 묻은 리무버와 오일을 제거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양손 모두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여 푸셔와 니퍼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푸셔와 니퍼 작업을 끝냈다면 샌딩바의 부드러운 면을 이용하여 아주 적은 횟수 터치하여 표면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적은 횟수를 터치하더라도 샌딩바의 부드러운 면이 손톱 표면에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샌딩해주세요. 양손 모두 표면 정리를 해주었다면 샌딩바의 부드러운 부분을 손톱 아래로 넣어 손톱 끝의 찌꺼기들을 제거해 줄게요. 양손 모두 샌딩 작업이 끝났다면 더스트 브러쉬를 이용하여 손에 묻은 먼지들을 최대한 털어내 주세요. 핑거볼에 손을 담궈 손톱 사이사이에 껴있는 먼지들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손끝을 조물조물 움직여주면서 약 30초간 담궈주시고 핑거볼 작업 후의 물기는 반드시 키친타올에 닦아주세요. 큐티클 케어 작업이 모두 끝났고 사용한 키친타올 위에 내가 지금껏 사용한 쓰레기들을 모두 모아주시고 돌돌 말아서 치워주세요. 깨끗한 키친타올로 바닥을 깔아주시고 아세톤이 들어있는 디스펜서를 펌핑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브러쉬에 아세톤을 적셔 바닥에 양을 덜어내준 후 유수분 제거를 해줄게요. 디스펜서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작은 유리컵처럼 생긴 딥앤디쉬에 담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브러쉬가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사이드, 코너, 프리엣지까지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다 사용한 브러쉬는 다시 한번 아세톤을 묻혀 브러쉬 끝을 가지런하게 정돈해준 후 보관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네일 팔레트를 사용할 거예요. 샵 4번 컬러링 편을 보고 컬러링을 해보셨을 텐데 젤 폴리쉬의 병의 입구를 이용하여 양을 조절해서 컬러링 했었어요. 그런데 이 양을 떠오는 작업 자체가 은근히 시간이 많이 들고 번거롭기 때문에 네일 팔레트가 반드시 필수로 필요한 도구는 아니지만 훨씬 편하게 컬러링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팔레트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모든 네일 팔레트가 마찬가지지만 팔레트 위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관리도 어렵고 먼지도 굉장히 많이 붙기 때문에 반드시 호일을 감싸서 사용해주세요. 호일은 집에서 사용하시는 호일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팔레트의 가장 왼쪽 부분에 베이스 젤을 넉넉하게 덜어줄게요. 브러쉬에 젤이 많이 묻어있다면 젤이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브러쉬 끝에 필요한 만큼만 팔레트에서 가져와서 컬러링 하시면 돼요. 샵 4번 영상에서는 제가 무릎 위에서 컬러링을 했는데 오늘은 책상 위에서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무릎 위에서 컬러링을 할 때나 책상 위에서 컬러링을 할 때 반드시 컬러링의 순서는 소지, 약지, 중지, 검지, 엄지 순으로 하셔야 해요. 저번에 배운 대로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를 지켜가면서 컬러링 해주도록 할게요. 베이스 젤을 다 발랐다면 수정해줘야 할 부분이 없는지, 닦아줘야 할 부분은 없는지, 손톱 아래 젤이 뭉친 것은 없는지 확인해주시고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큐어링을 하기 전 팔레트는 반드시 젤 램프의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이동시켜 주셔야 해요.
베이스 젤의 브러쉬는 닫아서 치워주도록 할게요. 컬러 젤을 팔레트의 중앙에 넉넉하게 덜어주시고 1번부터 5번까지의 순서를 지켜가며 5손가락 모두 컬러링 해주세요. 컬러링을 하면서 먼지가 묻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젤 클렌저가 담겨있는 디스펜서를 펌핑하여 브러쉬에 적셔 키친타올에 찍어서 양을 덜어내준 후 쓸어주듯이 닦아주세요. 사용한 브러쉬는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보관해주세요. 그런 후에 다시 컬러링을 하시면 돼요. 컬러 젤을 원콧 하였다면 수정할 부분 체크해 주시고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컬러의 발색을 위해 투콧 진행하고 수정할 곳이 없는지 체크해 준 뒤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컬러 젤의 브러쉬는 닫아서 치워주시고 탑젤을 팔레트 오른쪽에 넉넉하게 덜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컬러링 해줄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를 지켜가며 컬러링 해준 뒤 결 정리를 해줄게요. 5손가락 모두 탑젤을 발랐다면 수정할 부분 체크해 주시고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탑젤을 투콧 해준 뒤에 100초 큐어링 해줄게요. 젤의 점도는 묽은 것, 중간, 꾸덕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탑젤의 점도는 굉장히 묽어요. 그래서 양을 굉장히 적게 해서 발라야 하는데 양을 많이 잡아 바르면 다른 손가락에 탑젤을 바를 때 셀프 레벨링이 되면서 이렇게 넘치게 돼요. 이러면 전부 닦아내고 다시 발라야 하기 때문에 코팅해주는 느낌으로 얇게 발라주는 거예요. 탑젤을 원콧 해주는 것보다 투콧 해주는 것이 보호막이 2번 들어가기 때문에 젤네일 유지력에 훨씬 큰 도움을 주는데요. 원콧 때 큐어링된 탑젤의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기 때문에 투콧으로 발라놓은 탑젤이 미끄러져서 전체적으로 고루 발리지 못하고 이렇게 군데군데 구멍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요. 탑젤을 투콧할 때 이런 현상을 체크하지 않고 큐어링하게 되면 구멍난 상태 그대로 큐어링되기 때문에 투콧을 진행하시고자 할 때는 이런 구멍이 생겼을 때 탑젤의 양을 아주 조금 더 올려서 구멍을 메꿔주셔야 해요. 탑젤을 원콧 할지 투콧 할지는 선택하시면 되지만 반드시 마지막으로 진행될 큐어링은 마무리로 확실하게 큐어링하기 위해서 60초에서 100초 큐어링 해주세요. 탑젤의 브러쉬는 닫아서 치워주시고 엄지손가락에 물티슈를 감아 살에 묻어 경화된 젤을 긁어주듯이 닦아서 제거해 줄게요. 살에 묻은 젤을 전부 제거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 나오는 것들만 제거해주고 무리하여 제거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네일샵과는 다르게 양손 모두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한 손을 작업 완료한 후 나머지 한 손에 작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손도 컬러링을 해주었는데요.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보면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큐어링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돼요. 영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거슬릴 거예요. 그럴 땐 샌딩바의 부드러운 면을 이용하여 먼지로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갈아주도록 할게요. 손으로 만져보면서 돌출된 부분이 없어진 걸 확인해 주시고 그런 후에는 더스트 브러쉬를 이용하여 먼지를 최대한 제거해주고 키친타올에 젤 클렌저를 적셔 2차적으로 먼지 제거해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탑젤을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를 지켜가며 발라주고 수정할 부분 없는지 체크해준 후 100초 큐어링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돌출되었던 부분은 사라지고 표면이 매끄러워졌어요. 1번 쉐입 잡기, 2번 큐티클 케어, 3번 컬러링을 하여 4번 네일아트 완성까지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어요. 작은 유리잔처럼 생긴 디펜디쉬에 키친타올을 깔아 소독용 에탄올을 부어준 뒤 네일 클리퍼, 니퍼, 푸셔에 날을 담궈 약 1분간 소독해주세요. 벽에 기대어 두면 굳이 손으로 잡고 있지 않아도 돼요. 소독 후에
디펜디쉬에 남아있는 소독용 에탄올은 키친타올에 적셔 책상이나 핸드폰, 키보드 등과 같이 소독이 필요한 곳에 소독을 해주시면 좋아요. 키친타올 위에 쓰레기들을 모두 모아 돌돌 말아서 버려주도록 할게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물이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번 영상은 쉐입 잡기, 큐티클 케어, 컬러링 작업이라고 했지만 샵 6번 영상에서 젤을 제거하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 뿐이지 젤을 제거하고 쉐입, 케어, 컬러링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매하지 않는 품목은 따로 준비해 주셔야 하고 이번 영상에서 새롭게 추가된 제품들인데요. 샵 4번 컬러링 영상에서는 유수분을 제거할 때 디펜디쉬에 아세톤을 담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디스펜서에 담아서 펌핑하여 사용했어요. 디펜디쉬와 디스펜서는 굉장히 헷갈리는데 작은 유리컵처럼 생긴 것이 디펜디쉬, 펌프형 용기로 되어 있는 것이 디스펜서예요. 많이 헷갈릴 때는 디펜디쉬의 디쉬가 접시라는 뜻이니 접시는 주방식기, 주방식기는 컵 이런 식으로 기억하여 구분해 주세요. 이런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해두면 나중에 자격증 취득할 때 도움이 돼요. 디펜디쉬에 사용할지 디스펜서에 사용할지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일 팔레트는 평평하고 묵직한 물건이라면 어떠한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필수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다고 했어요. 호일은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 호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컬러는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계획이기 때문에 컬러의 조합이나 디자인에 골치 아프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컬러까지 따라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작업을 하루에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샵 4번 영상에서 모든 것을 하루에 하면 힘들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게 좋다고 했었어요. 저는 총 3일에 거쳐서 하는 편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선호하는 3일 동안 과정을 나눠서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